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젊은 의사들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의견을 내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이제 공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선발을 뭔가 미달로 뽑거나 아니면은 지금 와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 상태로 그냥 기약 없이 그대로 흘러갈 거라는 불행한 전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좀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을 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나는데 그래도 단 하나의 또 반전의 카드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독대에서 어떤 말이 좀 나오면은 좋을까요? 뭐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고 하죠. 그래도 뭐 하나 딱 그러니까 이제 의사 단체들도 서로 이제 다 회원들을 설득하려면은 아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좀 나와야 할까요? 저는 어떤 말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 어린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고요. 아까 이름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 장상윤 사회수석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교체 여론이 좀 줄곧 있었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여론이 의료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좀 장관과 수석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 한 분께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한동훈 대표는 의료대란 이제 돌파구로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선은 그래도 여당 리더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나섰다라는 거에 저는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여야 의정 협의체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사실은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쾌수천이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당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실과의 그런 당정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솔루션을 주고 서로 합의를 보고 그다음 성과를 내는 게 저는 집권의 당으로서는 매우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이는데 한동훈 대표도 의료 대란에 있어서는 의료계의 상황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중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은 안 된 것 같고요. 대통령실이 매우 완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매우 독불 장군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이거는 의료개혁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고 이건 더 추진해야 돼라고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이제 뭐 독대를 보궐선거 끝나고 한다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인 수사로서 이 의료대란을 이용하고 있는 거지 결국에는 뭔가 실질적인 해결의 모멘텀을 끌어내기에는 이미 시기도 많이 지났고요. 성과를 내기 어려운 동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그 여야 의정 협의체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그러니까 가동이 아니고 구성 가지고도 지금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의료 단체들의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취재를 해보면은 그래도 의료 단체에서는 좀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료인들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의료계의 대표성 있는 단체는 명확하게는 법정 단체로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대한의사협회 지금 집행부의 리더십이 매우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해결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의협의 집행부기 때문에 해결해야 된다는 책임감은 갖고 있고요.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가져오자 하는 고민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의대 교수 비대위 협의회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교수분들은 본인들이 현장에서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고 우리 젊은 의사들, 전공의들, 후배들을 어떻게든 책임 있게 챙겨야 된다는 생각 네. 때문에 해결하고 싶고 그래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들어가고 싶겠지만 사실 들어가는 순간 의료계에서 왜 독자적인 행동을 하냐라는 비판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젊은 의사들 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의견을 내고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25년도 의대 정원은 수시 이제 공고가 됐죠. 그리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선발을
뭔가 미달로 뽑거나 아니면은 지금 와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미 해결할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보고요. 이제는 이 상태로 그냥 기약 없이 그대로 흘러갈 거라는 불행한 전망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젊은 의사들의 거버넌스도 저도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원 출신이기 때문에 하지만 박단 회장도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이 정말 협상을 하고 합의를 하려면 결국에는 젊은 의사들한테 표결을 해서 우리 이제는 들어가자 네. 라는 거가 우세형을 확인해야 다 같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요. 그거의 전제 조건이 25년 정원에 대해서 철회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부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정권 무너집니다. 지금 와서 철회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의대 정말 N수생들과 정말 고3 수험생들이 의대 가려고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있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학부모들 등. 그래서 정부는 대통령실은 철회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젊은 의사들은 더 이상 협상 카드는 없다. 라고 해서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 협상을 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은 지났다라고 봅니다. 사실 좀 상당히 좀 암울한 전망을 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만나는데 그래도 단 하나의 또 반전의 카드가 만들어지려면은 이 독대에서 어떤 말이 좀 나오면은 좋을까요? 뭐 희망 회로를 한번 돌려본다고 하죠. 그래도 뭐 하나 딱 그러니까 이제 의사 단체들도 서로 이제 다 회원들을 설득하려면은 아 정부가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좀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조건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좀 나와야 할까요? 저는 어떤 말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희망 어린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이게 의료개혁이고 왜 의료개혁의 의지를 국민의힘이 꺾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 저는 안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서울대 교수 비대위와의 토론회에서 장상윤 수석이 와서 원래 4,000명이 하려고 했던 거야. 근데 2,000명으로 해갖고 지금 1,500명이야. 여기서 이미 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더 이상의 여지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그 토론회 보면서 아 이제는 각자 도생이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내가 한국에서 의료를 하던 컴백을 하던 아니면은 의료를 안 하고 다른 직업을 가지던 해외로 가서 일본에 가든 미국에 가서 의사를 하던 이제는 그냥 내가 판단해야 되겠구나. 대한민국의 정부에 기대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미 마음속으로 정리했을 거라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암울한 전망과 냉정한 판단만 해서 네. 예. 아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겠다 싶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는 후배들이 지금 사직 전공이든 휴학하고 있는 친구들든 사실은 1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인이 너무 그냥 앞길만 보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의사가 돼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생각하지 못하고 수많은 시험과 수업에 치여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진로 걱정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나의 시각으로 나의 삶을 들여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또 판단해서 나는 계속 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라도 돌아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미국 의사고시 시험 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를 경험하고 싶었고 거기가 또 잘 맞다 그러면 또 가서 또 훌륭한 의사가 돼서 다시 컴백을 하면 또 그것도 우리나라 의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조언을 하면서 너를 믿고 너가 판단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를 책임을 져라. 근데 교육자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내년에 더블링 되는 의대생들 수업 현장 그리고 전공의가 나오지 않는 병원의 상황 이거는 정말 비참합니다. 아직까지는 도산되는 병원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계속 적자 경영하고 있고 대출 받고 여기저기 땡기고 있고 정부도 선지급하고 있고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 구조가 어떻게 적응을 하면서 회복을 할지 아니면 계속 마이너스 적자로 정말 도산될지 이건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봅니다. 아까 이름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이 장상윤 사회수석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대한 교체 여론이 좀 줄곧 있었죠. 근데 이분들에 대한 여론이 의료계에 대해서 좀 실제로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이분들이 계시면은 대화 자체가 이분들이 계시는 한 대화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미 뭐 장관과 차관은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나와서 수많은 이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본인 책임하에 본인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고 이거는 계속 가야 된다. 음. 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통은 어렵겠구나.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마치 대화의 테이블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안건만 올리는 거지 우리가 그거의 결과를 25년을 조정할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말장난을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든 아니면 보건복지부든 더 이상 소통을 한다고 해서 뭔가 해결의 포인트를 갖는 건 아닌 것 같고 괜히 의료 대란 때문에 여론이 안 좋고 국민들이 의료 일용이 어려우니까 대화의 제스처만 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그런 유화책을 보이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진정성이 없다. 진실성이 없다. 그리고 협의를 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없다. 라는 거를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과 수석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요. 대통령 한 분께서 결정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료계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뭐 지금 정권과 정부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좀 수험생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정원이 25학년도 포함해서 26학년도 뭐 계속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